점쟁이가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며느리분이 집안의 복덩이에요. 뭐라고요? 며느리분을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내가 복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복권 당첨됐어요. 10억 원이에요. 웃기지 마. 복덩이 따위는 없어. 그 순간 고깃덩이가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숨이 막혀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명희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명희야. 미안하다. 복권도 내가 당첨시켰고 내 목숨도 내가 구해줬어. 내가 우리 집 복덩이 맞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정수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어요. 58세 며느리 이명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 정수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정순의 마음만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명희야. 정순이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명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명희는 고사리 같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랑 같이 나가자. 어디로 가시는데요? 묻지 말고 따라와. 중요한 일이야. 정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어디 가는지 말하기가 좀 민망했어요. 점집에 간다고 하면 명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거든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버스에 몸을 맡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사실 정순의 아들은 최근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같이 들어온 동기는 모두 과장이 되었는데 혼자만 대리로 남아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한숨만 쉬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가서 알게 될 거야. 정수는 여전히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오래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정수는 며칠 전에 동네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정수나 시장 뒤편에 점 잘 보는 사람이 있다더라. 특히 가족 운을 잘 본다고 하던데 그때만 해도 정수는 콧방귀만 뀌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힘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네. 정순이 낡은 간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삼신할머니 점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설마 점을 보러 오신 건 아니죠? 그래, 점 보러 왔어. 같이 들어가자. 정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항상 그런 건 미신이라고 하셨는데요. 명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 마음이 급하면 뭐든 해보고 싶어지는 거야. 자, 빨리 들어가. 점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 하나와 방석 몇 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각종 부적과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쟁이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에 검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점 좀 봐주세요. 우리 집 운세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점쟁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년월일 좀 알려주세요. 정순과 명희가 각자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점쟁이는 무언가를 적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정순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점쟁이가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며느리분이 집안의 복덩이에요. 뭐라고요?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분을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정수는 점쟁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평소 조용하기만 한 며느리가 복덩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건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며느리분이 있어서 더 큰 화를 면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명희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점쟁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앞으로 석 달 안에 며느리분을 통해 큰 복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정수는 씩씩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돈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점쟁이는 태연했어요. 믿든 말든 그건 어머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틀리지 않아요. 점집을 나오면서 정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정순의 뒤를 따랐어요.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실까요? 그래야지. 괜히 왔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명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며느리 때문에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반대로 며느리가 있어서 더 큰 화를 피하고 있는 걸까? 버스가 와서 두 사람은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정수는 점쟁이의 말을 되새겼어요. 며느리분을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집안의 짐덩어리일까? 아니면 점쟁이 말처럼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일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점집에서 들은 말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묘한 여운을 남겼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집 앞에 내리면서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점쟁이 말 같은 건 믿지 마라, 명희야. 그런 건 다 헛소리니까.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평소보다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점집에서 들은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복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명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분을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그런 헛소리를 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저녁 시간이 되자 명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정수는 식탁에 앉으면서 투덜거렸어요. 오늘 정말 기분 나쁜 하루였어. 점쟁이 말 같은 건 절대 믿지 마라, 명희야. 그런 건 다 사람 돈이나 뜯어내려는 헛소리니까.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명희도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자신이 정말 집안의 복덩이일까 아니면 짐덩어리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피곤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점집에서 들은 말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졌거든요. 정수는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그 순간이었어요. 아야! 정순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틈에 손가락이 끼었던 거예요. 왼손 새끼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명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손가락이 문에 끼었어. 명희는 급히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왔습니다. 손수건에 싸서 정순의 손가락에 대어 주었어요. 조심하셔야죠. 며칠 동안은 아프실 거예요. 정수는 얼음찜질을 받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점집에서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연이야. 문을 세게 닫아서 그런 거지.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손가락이 아파서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명희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손가락은 어떠세요? 아직 좀 아프네. 정수는 손가락을 보면서 찡그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부어 있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정수는 또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그 점쟁이 때문에 기분만 나빠졌어. 복덩이라니 웃기는 소리야. 우리 명희가 복덩이였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겠어. 명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정순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빨래나 해. 정수는 식기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평소에는 명희가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자신이 하고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복덩이라니 정말 어이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아! 하얀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명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어머님, 다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정수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했어요. 어제 손가락 다친 것도 그렇고, 오늘 그릇 깬 것도 그렇고, 평소에는 이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명희가 빗자루를 가져와서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님. 유리 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정수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점쟁이 말이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설마 정말 며느리를 나쁘게 말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드라마 속 며느리를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런 며느리들은 정말 문제야. 우리 명희도 속으로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말이야. 그 순간 정순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협탁 다리에 걸렸어요. 아! 정순이 비틀거리면서 무릎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아야, 아파. 명희가 또 달려왔어요. 어머님, 어디 다치셨어요?
무릎을 협탁에 걸려서 넘어졌어. 명희는 정순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무릎에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파스 붙여드릴게요. 정수는 무릎을 만지면서 황당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다치는 거야?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명희가 파스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붙여주었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협탁이 낮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정수는 파스를 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점집에 갔다 온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네. 손가락 다치고 그릇 깨뜨리고 지금은 무릎까지. 설마 정말 점쟁이 말이 맞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건 다 우연이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다친 곳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명희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정수는 식탁에 앉으면서 또 투덜거렸어요. 오늘 정말 재수 없는 하루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꾸 다치고. 그러면서 명희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하루 종일 멀쩡하더라. 나만 자꾸 다치고. 명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했더라. 며느리를 무시하면 화를 입는다고. 하지만 그런 건 다 헛소리야. 그냥 우연히 오늘 운이 나빴을 뿐이야.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달래려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했어요. 점쟁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느리분을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 큰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순의 남편, 즉 명희의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명희도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라왔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늘만큼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됐거든요. 오후 3시쯤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정우와 며느리 명희, 그리고 둘째 아들 정민이 왔어요. 정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조카 정수와 조카 며느리, 영자도 함께 왔어요.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민이 정순에게 인사했어요. 정순은 반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길은 안 막혔지? 괜찮았어요. 일찍 출발해서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조카 정수도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모, 건강하시죠? 그럼 아직 팔팔해. 너희들이 와서 반갑다. 가족들이 다 모이자 분위기가 한결 무거워졌어요.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었거든요. 정수는 제사상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명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고등어구이, 나물 3가지, 탕국, 그리고 과일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정순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로 아들들과 조카가 줄을 섰습니다. 며느리들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정수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1년 만에 왔어요. 아이들 다 건강하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정민이 요즘 직장 이야기를 했고 조카 정수는 아이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영자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재미있는 거 해볼까요? 뭘 말이야? 정순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복권이요. 요즘 편의점에서 긁는 복권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장씩 사서 해보면 어떨까요? 재미 삼아서요. 가족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제사 지낸 날에 복권을 하자니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께서도 생전에 재미있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한 장에 1,000원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해보는 거죠. 정민이 먼저 동의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1,000원이면 부담도 없고.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차피 오늘 다 같이 모인 김에. 정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복권 같은 건 평소에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하자고 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1,000원이면 뭐 큰 돈도 아니고. 명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뭔가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떨렸습니다. 점쟁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느리를 통해 큰 복이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요. 정수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편의점에 가서 사올게요. 몇 장 살까요? 우리가 총 6명이니까 6장 사오자. 영자가 대답했어요. 정수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복권 6장을 들고 돌아왔어요. 자, 사왔어요. 2,000원짜리로 샀어요.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복권을 테이블 위에 놓고 보니 신기했습니다. 은색 부분을 동전으로 긁으면 숫자나 그림이 나오는 거였어요. 누가 먼저 할까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나이 순으로 하자. 정순이 제안했어요. 정수는 복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동전으로 은색 부분을 조심스럽게 긁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정민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잠깐만, 아직 다 안 긁었어. 정수는 천천히 끝까지 긁었습니다. 결과는 꽝이었어요. 아, 아무것도 안 나왔네. 역시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정순이 아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정우 차례였어요. 정우도 조심스럽게 긁었지만 역시 꽝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정민이 3번째로 도전했어요. 하지만 정민도 꽝이었습니다. 이제 조카 정수 차례였어요. 정수도 열심히 긁었지만 역시 꽝. 4번째까지 모두 꽝이 나왔습니다. 이제 영자와 명희만 남았어요. 영자가 먼저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꽝이었습니다. 아, 저도 꽝이네요. 영자가 아쉬워했어요. 마지막으로 명희 차례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명희를 바라봤어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었거든요. 동전으로 조심스럽게 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7. 두 번째 숫자가 나왔어요. 7. 세 번째도 7이 나왔습니다. 이상한데요? 정민이 복권을 자세히 봤어요. 7이 3개나 나왔잖아요. 이거 뭔가 맞은 것 같은데. 영자가 복권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정말 맞았네요. 7 3개가 나오면 2,000원이래요.
본전은 찾았네요.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6명 중에 명의만 맞은 거였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정수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정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명의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꽝이었는데 명의만 맞다니 우연이겠지만 좀 이상했어요. 점쟁이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큰 복이 들어올 거라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정수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2,000원 정도로 뭘 크게 생각해. 영자는 속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자신이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명의가 맞다니. 정민도 신기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왜 자신은 맞지 않았을까? 명의는 당첨된 복권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꽝인데 자신만 맞아서 미안했거든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가지세요. 명의가 정순에게 복권을 내밀었어요. 아니야, 내가 긁은 거니까 내가 가져. 정수는 거절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명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권에서 명의만 맞은 게 자꾸 신경 쓰였어요. 점쟁이 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정수는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점쟁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명의가 정말 복덩이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사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그날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명의가 복권에 당첨된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통해 큰 복이 들어올 거라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2,000원 당첨이 뭐 대수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사흘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의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온 거였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손에 복권을 하나 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장 봐왔어요. 명의가 부엌에 장바구니를 놓으면서 말했어요. 정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뭐 좀 샀어? 채소랑 고기 조금 샀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복권을 하나 주더라고요.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주는 거래요. 명의가 손에 든 복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순의 눈이 복권에 머물렀어요. 또 복권이라니. 제사날에 이어서 또 복권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냥 버려.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정순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명의는 복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니까. 명의는 부엌에서 동전을 찾아왔어요. 정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 하지만 명의는 이미 복권을 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칸을 긁었습니다. 5,000원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두 번째 칸을 긁었습니다. 5,000원이 또 나왔어요. 세 번째 칸을 긁자 또 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상한데요? 명의가 복권을 자세히 봤어요. 5,000원이 3개나 나왔거든요. 정순도 궁금해서 다가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그래? 5,000원이 3개 나왔어요. 이거 맞은 건가요? 정순이 복권 뒷면을 확인해 봤어요.
당첨 조건을 읽어보니 5천 원이 3개. 나오면 5천 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어머, 정말 맞았네. 5천 원이래. 정순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5천 원이나 돼요? 그래, 여기 보니까 5천 원 맞네.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제사날에 이어서 또 맞다니. 이번에는 5천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그래도 손해는 안 봤네. 공짜로 받은 거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했어요. 2번 연속 당첨이라니. 점쟁이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복이 들어온다고 했던 말이요.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런 건 초짜 운이지.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운 좋게. 맞는 거야. 계속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당첨된 복권을 들고 기뻤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바꿔요? 편의점에 가서 바꾸면 돼. 하지만 너무 기뻐하지는 마라. 5천 원이 뭐 큰 돈이냐? 정순이 쓴소리를 했지만 명희는 여전히 기뻤습니다. 공짜로 받은 복권으로 5천 원을. 딴 거니까요. 네, 알겠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명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수는 그런 명희를 보면서 복잡했습니다. 평소에는 웃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아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우가 인사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밥 먹어라.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복권에 당첨됐어. 복권?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마트에서 공짜로 준 건데 5천 원. 당첨됐어.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5천 원이나? 응, 여기 있어. 명희가 당첨된 복권을 보여주었어요. 정우가 복권을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와, 정말 맞았네. 운이 좋으시네요. 제사날에 이어서 또 맞으셨어요. 정수는 젓가락질을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런 건 초짜 운이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있는 일이야. 하지만 정우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신기하네요. 2번 연속이잖아요. 혹시 어머니한테 복권 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운이라는 게 어디 계속 되는 줄 아냐? 다음에는 절대 안 될 거야.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명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 점쟁이 말이 하나씩 맞아가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2번 연속 복권 당첨.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특히 오늘은 5천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통해 큰 복이 들어올 거라고 했던 말이요.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연이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명희가 복덩이인 건 아닐까? 점쟁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복권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명희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잤어.
정순이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복권 생각이 났어요. 2번 연속 당첨.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명희에게 뭔가 있는 걸까? 정수는 명희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며느리였어요. 겉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권만큼은 계속 마치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에는 절대 안 될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져갔어요. 혹시 정말 점쟁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명희가 함께 따라갔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병원에 가시기엔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검진 결과는 좋았어요. 의사가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정순도 기분이 좋았어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정순이 평소에 먹던 영양제를 사려고 했어요. 명희는 자신이 먹을 비타민을 하나 골랐습니다. 계산을 따로따로 했어요. 명희가 자신 것을 계산하는데 약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10,000원 이상 구매하신 분께는 복권을 하나씩 드려요. 특별 이벤트거든요. 명희가 산 비타민이 1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짜 복권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수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복권이라니. 요즘 명희에게 복권이 자꾸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복권 받았어요. 명희가 정순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 봤어. 또 복권이네. 정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희가 복권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였어요. 숫자를 맞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같은 그림이 3개 나오면 당첨이었어요. 명희는 거실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긁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슬쩍 지켜봤어요. 마음속으로는 궁금했거든요. 이번에도 맞을까? 첫 번째 칸을 긁었습니다. 종 모양 그림이 나왔어요. 2번째 칸을 긁었습니다. 또 종 모양이 나왔어요. 3번째 칸을 긁자 또 종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그림이 나왔네요. 명희가 신기해하면서 말했어요. 정순이 고개를 돌려서 봤습니다. 정말 종 3개가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도 맞은 건가? 뒷면을 봐봐. 어떻게 나와 있나? 명희가 복권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읽어보니 종 3개가 나오면 3등이었어요. 어머, 3등이래요. 명희가 놀라서 말했어요. 3등? 얼마나 되는데? 정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5만 원이래요. 5만 원이나?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5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2,000원, 5,000원, 그리고 이번에는 5만 원.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권을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정말 3등 당첨이 맞았습니다. 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상하네.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3번 연속 당첨이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명희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신기해요. 왜 자꾸 맞는 걸까요? 그때 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왔구나. 병원 검진 받고 왔어. 정우가 신발을 벗으면서 물었어요.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의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 그건 다행이네요. 정우가 안도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순이 복권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또 복권에 당첨됐어. 또요? 정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요? 5만 원이야. 3등이래. 정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5만 원이요? 정말 대박이네요. 3번 연속이잖아요. 어머니, 정말 복권 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와, 또 되셨어요? 정우가 감탄했어요. 정수는 젓가락을 쥔 채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번 연속 당첨이라니.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점쟁이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큰 복이 들어온다고 했던 말이요.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쟁이 말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의를 통해 계속 복권 당첨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며느리가 정말 복덩이일까? 점쟁이 말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명희와 정우는 복권 당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3번 연속이라니. 정우가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대화에 끼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불안했거든요. 점쟁이가 한 말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면 화를 입는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나쁘게 말할 때마다 다쳤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 복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정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3번 연속 복권 당첨. 이제는 누가 봐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5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점쟁이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복덩이란 말이.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명의가 집안의 복덩이인 건 아닐까? 점쟁이 말이 모두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수는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점쟁이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른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의 생일이었어요. 83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정우와 명희, 둘째 아들 정민, 그리고 조카 정수와 조카 며느리 영자까지 모두들 정순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명희가 정성스럽게 갈비탕을 끓였어요. 정순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서 생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정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니까요. 생일 식사를 마치고 나서 명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마트에서 복권을 또 줬어요. 생일 케이크 살 때 받은 건데요. 또 복권이야? 정수가 신기해했어요. 요즘 자꾸 복권이 따라다니네요. 영자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혹시 또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명희는 복권을 꺼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6개를 맞히는 거였어요. 당첨 번호와 같은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지켜봤어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은색 부분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7. 두 번째 숫자가 나왔어요. 14. 세 번째는 21. 네 번째는 35. 다섯 번째는 42. 마지막 여섯 번째는 48이었습니다. 7, 14, 21, 35, 42, 48. 명희가 숫자를 읽어봤어요. 이제 당첨 번호와 비교해 봐야 했습니다. 복권 뒷면에 이번 주 당첨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명희가 천천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 여섯 번째 숫자까지 모두 당첨 번호와 똑같았습니다. 이상한데요. 모든 숫자가 똑같아요. 명희가 놀라서 말했어요. 뭐라고? 정순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복권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6개 숫자가 모두 당첨 번호와 똑같았어요. 이건 1등 아니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도 복권을 받습니다. 어머, 정말 1등이네요. 6개가 다 맞았어요. 모두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등이라니. 정민이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1등이에요. 정수도 깜짝 놀랐어요. 복권 1등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1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우가 복권을 다시 받습니다. 1등 당첨금은 10억 원이었어요. 10억 원이래요. 정우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10억 원이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10억 원이라니.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명희도 당황했습니다. 1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순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돈이 좀 됐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정순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복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10억 원에 당첨됐는데 왜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우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좋은 일인데요. 좋은 일이라고? 정순이 더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건 다 운이야. 복덩이 따위는 없어. 그냥 우연히 맞은 거라고. 정수는 흥분해서 갈비탕을 우악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고깃덩이가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정순이 갑자기 목을 잡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가족들이 모두 우왕좌왕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수는 숨을 쉬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파래졌어요. 그때 명희가 재빨리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명희는 정순의 등을 세게 쳤어요. 하임리히법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쿵쿵쿵. 명희가 계속 정순의 등을 쳤습니다. 정순을 일으켜 세우고 등을 더 세게 쳤어요. 그러자 고깃덩이가 튀어나왔습니다. 퇴! 정순이 고깃덩이를 뱉어냈어요.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정순이 가쁜 숨을 쉬면서 살아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안도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명희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체면상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겁니다. 정말 화를 입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억 원 복권 당첨, 자신의 격한 반응, 그리고 갈비탕에 목이 막혔던 순간, 명희가 자신을 구해준 일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점쟁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겁니다. 정말 화를 입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복권도 4번 연속 당첨시켰고요.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명희가 정말 집안의 복덩이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83 나이에 며느리한테 목숨을 비쳤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희가 응급처치를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피곤했거든요. 명희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응, 잤어. 정순이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침상을 받으면서도 정수는 말이 없었어요.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명희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정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어제 일만 생각났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정우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몸은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정순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집에 큰 복이 들어왔네요. 10억 원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우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 덕분이 아니라 명희 덕분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정말 괜찮으세요? 정우가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정순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식사 중에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복권을 4번 연속으로 맞히시다니. 특히 마지막에는 10억 원까지. 정말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수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복이 많은 건 자신이 아니었어요. 명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83 평생을 살아온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정우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야, 먹고 있어. 정순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권 당첨금 받으러 내일 같이 가요. 10억 원이니까 절차가 복잡할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연속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점쟁이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복덩이라고 했던 말이요. 정말 맞았어요. 4번 연속 복권 당첨. 마지막에는 10억 원까지.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구해줬거든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희가 정말 복덩이라는 것을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희야. 네, 어머님. 명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잠깐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정순이 거실로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야, 미안하다.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다니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구박했지. 복덩이가 아니라고 했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쟁이 말이 맞았어. 내가 우리 집 복덩이 맞다.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복권도 내가 당첨시켰고 내 목숨도 내가 구해줬어.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어머님, 정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83 평생을 살면서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희가 정말 집안의 복덩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는 너를 잘 대할게. 미안하다, 명희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는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만났습니다. 정순의 주름진 손과 명희의 따뜻한 손이요.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우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순이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거든요. 정우는 신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어머니가 화해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명희를 다르게 대했어요. 구박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명희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점쟁이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복덩이였던 거예요. 10억 원의 복과 함께 말이에요. 사과를 한 뒤로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했으니까요. 명희도 훨씬 편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우와 함께 복권 당첨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은행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명희 덕분에 생긴 거야. 명희가 정말 복덩이였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 돈은 우리 명희 덕분이야. 내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해. 네, 어머니. 잘 알겠어요. 정우도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명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이제 우리 부자야. 정순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복권을 맞췄다고 자랑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명희 덕분이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저녁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과 조카 정수, 조카 며느리 영자까지 모두 왔어요. 정순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명희 덕분이야. 명희가 복권을 계속 맞췄거든. 정말 우리 집 복덩이가 맞았어.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평소 정순이 명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다니요. 그동안 내가 명희를 몰라봤어. 미안했다. 정순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명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족들 앞에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님, 명희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명희를 우리 집 복덩이로 잘 모실 거야. 정순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일이었거든요. 축하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순과 명희, 정호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 화목해져서요. 정호가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바보 같았지. 정순이 자신을 반성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명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점쟁이 말이 모두 맞았다는 것도 인정했고요. 명희가 정말 집안의 복덩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수는 명희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구박하지도 않고 험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명희야,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정순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명희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명희도 마음을 열었어요. 일주일 후 정수는 다시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점쟁이가 정순을 보고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게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정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복덩이였어요. 복권도 계속 마치고 제 목숨도 구해줬어요. 그래서 오셨구나. 점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잘 모시세요.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시면 더 큰 복이 들어올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순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점집을 나오면서 정순은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점쟁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명희를 정말 잘 모셔야겠어. 우리 집 복덩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편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명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명희가 웃으면서 맞아주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수고하는구나. 정순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정순이 말했습니다. 명희야, 내일 백화점에 같이 가자. 옷 하나 사줄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정말요? 명희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옷을 사준다고 하다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집 복덩이인데. 정순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명희는 감동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우가 신기해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야. 정순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풀렸으니까요. 며칠 후 정순과 명희는 정말 백화점에 같이 갔습니다. 정순이 명희에게 예쁜 옷을 골라주었어요. 이거 어때? 색깔이 참 예쁘네. 정순이 정성스럽게 골라주었습니다. 명희는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상하게 대해주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명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지. 정순도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명희를 가족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요. 점쟁이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복덩이였던 거예요. 10억 원의 복과 함께 가족의 화합까지 가져다 주었거든요. 저녁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정순과 명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순이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명희도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정순의 주름진 손과 명희의 따뜻한 손이요. 오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점쟁이의 말이 모두 현실이 되고 가족이 화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